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이 수원지검에서 법카 문제로 진즉에 이 8월 초에 나오라고 날짜를 4개나 지정해 줬어요. 부인까지 해서 두 분이 다 부부가 출동하라 했는데 그 8.28 전대 끝나고 봅시다 했는데 전대 끝나자마자 나 코로나 걸렸어요. 안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야죠. 저 침대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대 재판. 침대 축구 하듯이 침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병상 정치 침대 재판 뭐 해서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입니다. 뭐 10월 달로 바로 또 연상이 되잖아요. 법카 그 소환했다고 하면 소환은 뭐죠?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소환했다는 건 이미 수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형식적인 이제 절차를 밟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하고 나면 바로 기소죠. 기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기소된다고 법카와 관련된 기소가 됐다고 해서 또 한동안 기사가 될 거고 그게 한 달 정도 뭐 그 이제 뭐 기소장 갖고 또 기사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국고손실죄가 어떻게 없고 전체 액수가 어떻게 되고 수사한 내용들이 기소장에 다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로 9월 달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0월 달 딴 어떤 재판이 나와요. 또 하나는 27일 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재판, 첫 재판이 열렸는데 22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질책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2분 만에 끝나는 건 그 예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공판 준비 기일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침대 재판의 첫 번째 초식이 이거예요. 복사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긴 많습니다. 4만 쪽 정도의 분량의 검찰의 어떤 기소의 이 내용을 복사를 못했어요 라고 이제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수법이거든요. 이화영 재판 때도 그렇고 다 변호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복사를 해야지. 기소된 지가 언젠데. 그렇죠. 그동안 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준비 기일 와가지고 복사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야단을 친 거죠. 더군다나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너무 많아서 언제까지 할지 이렇게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한정 시간을 달라 이거잖아요. 열흘 달라거나 사흘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 말이 공판을 그냥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공판을 하는 와중에서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를 무조건 들어서 무한정 시간을 늘려줄 수 없다. 단 10월 8일인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 공판까지 한 달 정도 이제 다음 10월 달로 하고 10월 그러니까 9월을 준 거죠. 10월 달로 그냥 하면서 공판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화영 재판도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 항소심 재판장도 그거 올해 안에 지금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24일 날에 변론을 종결시키겠다. 이게 사실 6월 달에 항소를 해서 7월 달부터 시작하면 7, 8, 9, 10, 11일이에요. 선고까지 5개월 만에 끝내는 거예요. 10월에 하고 나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오면은 11월이나 12월에는 선고하죠, 당연히.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수원 고법 판사들도 굉장히 깐깐한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 못지않게 이 사안에 흔들리지 않고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리를 땡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한테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속속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국회에 제출한 그런 청원을 가지고 탄핵 청문회를 2차례나 열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왕처럼 나가서
10분 동안 반성하고 쉬어 하고 해병대 소장한테 제복 입은 군인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27일 날 열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양측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탄핵 청문회 연 것 자체는 물론이고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퉜는데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인 김진환 변호사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공감이 가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그 국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청와대 내에 청원이 있어요.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에 100만이 넘었어요. 160만인가 됐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146만이라고. 국회는 국회 청원과 지금 이쪽 그 청와대 청원은 약간 달라요. 청와대 청원은 요건만 갖추면 예를 들어 10만인가 10만, 20만의 요건만 갖추면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대답을 해주는 것.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 청원은 뭐냐 하면 입법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는 권한이 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이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남용해 버렸죠. 뭐냐? 바로 대통령 탄핵. 그럼 5만 모으는 건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인터넷 시대 과거 같으면은 청원을 하면은 일일이 가서 청원서를 내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접수해 버려. 그래서 국민 소환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일일이 전부 다 뭐 지자체장 그 소환하고 이런데 그런데 지금 바로 그거를 헌법재판관이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탄핵 소추가 이게 정쟁의 도구가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5만만 모아주면 어느 진영의 대통령이라도 청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인터넷에 청원권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자기들 당원만 해도 무슨 350만이고 권리당원만 해도 뭐 150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역대 대통령도 긍정평가가 20%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사실 그렇죠. 쉽진 않아요. 20%로 떨어지는 건. 뭐,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도 단단히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20%가 무엇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 거꾸로 한 20% 정도는 뭘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의 고정적인 반대와 고정적인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20%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20%가 우리가 유권자가 4천만이라고 쳤을 때 전체 5천만이니까 4천만이라고 쳤을 때 10%는 400만에다가 20%는 800만이에요. 800만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5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뭐 5분 안에 100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사실은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수시로 탄핵 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했다는 거예요.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그냥 정청래를 박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법의 취지도 모르고 이렇게 몰각해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공개 변론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양쪽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어떤 입장처럼 사실 이렇게 재판관이든 판사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사안이 정쟁 누가 보더라도 정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권 바뀌면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매일같이 청원해갖고 매일같이 대통령 청문회 열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김영두 재판관의 얘기가 하나도 뭐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재판관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한다. 김진환 변호사.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 말은 뭐냐면은, 근데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뭐 청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하는 청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이 청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상임위로 갈 건가를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국회의장실에서 뭘 판단하느냐? 이게 입법화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이거나 혹은 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려는 편향된 그런 주제다. 그러면 그냥 묵살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이 청원이 안 된 건들이 5만 명이 아니라 뭐 1,000만 명이 되더라도 이렇게 그냥 그 폐기되는 청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청문회를 엽니까? 아니, 이 정청래 제명청원부터 해야지 하려면은 네.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청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법이라든가 법률에. 그렇죠. 근데 이거 청원에서 청문회 하는 것은 그 청문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국회법이라든가 법률을 헌법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그 5가지인가 요건이라는 게. 맞습니다. 재판에 되어 있는 사안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 묵살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건은 제외한다예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입법부에서 그것을 관여하게 되잖아요. 예, 청문회를 그러니까요. 열면.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현직에서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리고 파면시킬 만한 엄중한 사안이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있을 때란 거면 이미 그것이 다 알려지고 공개됐을 때예요. 그 사건이. 근데 청문회라는 건 뭐예요?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청문회를 열어서 수사하듯이. 그러면 탄핵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누구든 의혹만 약간 있으면은 가져다가 그냥 수사하듯이 계속해갖고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탄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탄핵 소추한다. 이거야말로 지금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지적한 게 탄핵 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했다. 네네. 대통령의 탄핵은 엄중하게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회에서도. 임기를 중단시킬 만한 중간에 중단시킬 만한 그래서 국회에서도 엄중한 예.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해서 소추. 3분의 2, 예.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의결을 해야 이제 소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 예.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 그런 무슨 시민단체 상임대표인가 공동대표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박서군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청원 냈다 해가지고 그걸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2차례나 열고 거기다가 뭐 김건희 여사까지도 나오라, 검찰총장까지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재판관이 아직 심의도 오기 전에 지적을 한 거죠.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정파적 태도도 문제고 예. 또 이 정청래 완전히 구판해버리는 정청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되면 선례가 남겨요.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만약에 정말 극악해져갖고 좋아 우리 정권 뺏겼으니까 참 해보자 해갖고 선동을 해대면서 매일같이 5만 명 넘었으니까 청문회하자 이렇게 되면 딱 국정이 마비되고 국정이 지금 완전히 올스톱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 후한무치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해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했으니까 그 권한 없다. 네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정청래에게나 또는 예. 입법부가 이럴 권한은 없다라고 해야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일개 법사위에서 열어가지고 무슨 탄핵을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뭐 발의해가지고 헌재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정쟁을 위한 도구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탄핵은 안 되고 입법을 위한 청원이라든가 예. 또 어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수없이 들어와 있는데 다 깔아 뭉개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가장 큰 게 입법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워낙 정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놓칠 수 있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그런 그 법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야,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서 좋은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청원을 해보자. 이게 취지예요. 취지가. 이렇게 그냥 정쟁을 벌여갖고 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핑계를 대고 뭐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불러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이런 국회에 청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네. 어제 이 첫 변론에서 네. 아주 따끔하게 네. 똑부러지게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네. 경고를 날린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정청래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재명한테 충성을 하고 정신은 안 차리죠.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 정치적 푸닥거리를 하면 됩니까? 대통령의 그럼요. 탄핵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는 그럼요. 안 되죠. 그럼요. 그렇죠. 보수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